가장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아가야 합니다.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사법치주의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이제 한 몸이 돼야 합니다. 국가가 우리 노동자인 편은 없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더욱더 투쟁하는 길밖에 없지 않나. 더 이상 노동자들의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우리 노동자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 싸움은 물러날 수 없는 길입니다. 반드시 이겨서 우리 민주노조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려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노총이 이번에 머리끝 메고 윤석열 정권과 함께 정말 모두 다 징역갈 각오를 하고 맞짱을 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에 맞서서 저희 삼성 노동자들 하나 돼서 반드시 투쟁 승리하겠습니다. 투쟁! 투쟁 결의는 전심전력으로 투쟁을 해야 한다. 투쟁! 한덕수 국무총리는 노조 활동에 햇빛을 제대로 비춰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개혁의 출발점은 노조회계 투명성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약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노조 운영 전반을 개입하려고 한다. 노동부는 노사 부조리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미 노사 간의 자율로 맺은 단협에 대해서 정부가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탄압을 시작하고 있다. 현재 금속에 있어서도 단협 시정명령들이 막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걸로 시정해라. 정부에서 어떤 논의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시정하라고 지금 명령들을 내려오고 안 내려면 과태료를 밀리겠다. 노동자들에게 그냥 받아라. 어떤 노사 대화에 이런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우리가 결정할 테니 너는 받아라. 규약도 시정명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금속노조 집단 탈퇴 금지 규약의 시정명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 때 노조 파괴 전략을 통해서 발레어 만더나 상신 브레이크 지혜를 조직 형태 변경을 통해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민주노총과 산별노조를 포함하여 노조 회계장부 보존 비치 의무를 강행 중이다. 아이 투명하고 당당하면 공개를 안 할 이유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합비 세액 공제를 없애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노조 회계 공시 의무법도 정부 입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전노협 같은 것을 분립단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 이게 기가 찬 일이야. 과거 군사 정권이 전노협을 탄압하려고 시행했던 노조 업무조사가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부활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오늘 오전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을 죽이기 위해 국가정보원이 등판한다. 건설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데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찰, 검찰이 나섰다. 화물 노동자 안전과 생존권을 위한 화물연대 총파업을 무력화시키려 운송 업무에 즉시 복귀하여야 윤석열 정부는 위법성 때문에 실제 쓰인 적이 없는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소위 사문화된 법까지 발동했다. 노동자 파업에 공정거래위원회도 나섰다. 말 그대로 민주노조 탄압에 국가 권력, 국가기관을 총동원하고 있다.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공정거래법,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채용절차법. 모두 기업과 사용자가 지켜야 하는 법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 교섭으로 운임을 결정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고, 건설노조 교섭으로 조합원 채용을 결정한 것이 채용절차법 위반이란다. 노동 3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노동자들에게 기업들에 적용하는 법을 갖다 대며 불법 딱지를 붙이고 파렴치범으로 몰고 있다.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기업 운영에 지장이 정말 많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노동시간에 불만이 많았다. 노동시간을 늘리려고 한다. 노동부 의뢰로 지난해 12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노동제도 유연화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적극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임금은 깎으려고 한다. 불법 파견 처벌과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정과 기간을 확대해 하청 노동자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하려 한다. CEO 처벌 조항을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어렵게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도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노사협의회를 강화하고 근로자 부분 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단체 행동권이 없는 노동조합 이외의 제도로 노동조합을 대체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단체 행동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법안을 만들려고 한다. 또한 정부가 상생임금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직무와 성과급에 따라 임금을 주겠다는 임금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호봉제를 계속하는 회사에게는 세금 혜택을 안 주겠다고 한다. 근로자 부분 대표제나 성과급제는 결국 모두 노조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의 발전 과정에서 사회적 발전이 동반되었던 게 그만큼 노조가 성장하고 노동자의 권리가 향상되었다는 건데 이걸 완전 시대적 역행하는 거예요. 이 역행을 역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요? (2023년) 투쟁 선포식을 시작으로 금속노조는 윤석열 정권의 폭압적인 노동 탄압에 맞서 투쟁을 시작합니다. 폭탄을 투하하는 것 같은 윤석열 정부의 공격에 맞서 금속노조는 일찌감치 3월부터 본격적인 투쟁을 벌이기 위해 투쟁본부로 전환했다. 정부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확대하려는 시도에 대비해 금속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임금과 노동시간 체계를 바꿀 때 반드시 노동조합과 합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나아가 정부의 노동계약을 중단하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투쟁에 나선다. 온전한 노동권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2조, 3조 투쟁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떤 거조 산하청지에도 이 2조, 3조 개정을 위해서 또 힘을 모으고 마음을 갖다놓고 투쟁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실질 임금이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 물가, 금리, 공공요금도 살떨리게 올랐고 상장사 100대 기업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증가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자본은 임금을 깎을 궁리만 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올해 임금 교섭을 통해 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이다. 지난해 가파른 물가 인상을 못 따라가는 임금 인상으로 실질 임금이 하락했다.
하락한 실질임금을 만회하고 올해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실질임금이 인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전 사업장에서 쟁취할 것이다.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신규 사업장 임금교섭의 출발점이 되고 금속노조 사업장이 밀집한 공단에서는 임금 가이드라인이 된다. 금속노동자의 초임을 올려서 임금 격차를 축소할 뿐만 아니라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되고 있다. 물가 인상과 사회공공요금의 인상은 실질임금을 저하시키는 핵심 문제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냈던 정당한 임금 인상 요구를 예년처럼의 인식으로 보지 말고 올해는 정확하게 물가 인상에 따른 그다음에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실질 생활임금이 대폭 인상될 수 있도록 그는 마음으로 올해 임금 인상 투쟁에 함께해야 된다. 경제 위기를 맞아 재벌 자본의 구조 조정이 예상되고 특히 산업 전환기를 맞아 금속 사업장에서도 외투 자본의 위장 청산에 따른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 부품사의 총고용 보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회사가 그 고용합의서를 위반하고 청산을 결정하고 청산에 따른 일방적인 해고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철회하고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정부의 파견 업종과 기간을 확대하는 파견법 개혁에 맞서 불법 파견과 다단계 하청 구조를 철폐해야 한다.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들의 비율을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우리의 힘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조직을 키워서 힘을 키워서 우리의 권리와 불합리한 그런 법들과 싸워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저는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미국과 유럽이 자국 생산을 강조하면서 신규 투자가 다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전기차 생산이 확대되는 만큼 내연기관 부품업체의 축소가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에 빨라지는 자동차 산업 전환에 맞서 부품사, 완성차, 공동대응과 공동투쟁을 시급히 준비하고 현실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매년 많은 수의 조합원이 정년퇴직을 하고 있지만 그만큼 신규로 조직되는 조합원이 있어 금속노조는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안정화되어가는 전략조직화 사업을 기반으로 지역공단 조직화 사업, 전국 사업장 조직화 사업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저희는 그나마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그다음에 교섭을 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을 아직 꿈도 못 꾸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노동자들이 노조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저희도 앞장서서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금속노조 미래를 위해 청년 간부를 육성하고 산별교육 체계를 마련한다. 복수노조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사업장 대표노조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복수노조 사업장만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 함께 누구든 노동자라면 함께 같이 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금속 노동자는 언제나 투쟁으로 위기를 희망으로 만들어 나갔다. 올해 더 많은 동료들과 더 넓고 더 화끈한 투쟁으로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가자. 금속노조 총단결로 민주노조 지키자!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자! 투쟁! 노조법 2, 3조 반드시 개정하자! 투쟁! 단결하는 노동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투쟁! 다단계 하도급 구조 폐지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투쟁! 윤석열 정권과 민주노조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노동기본권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올해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 놓여져 있습니다. 2월 23일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고통고 사내하청 지회에 국정원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작년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치열한 투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금속노조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생각합니다. 거침없는 금속노조의 투쟁으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23년 투쟁 힘차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투쟁!